뉴스 브리핑. 현재 월터 리드 군병원에 격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렘데시비르를 투약받기 시작했다고 션 콘리 대통령 주치의가 어제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열과 코막힘, 기침 증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는데 콘리 주치의는 대통령이 아주 잘 버텨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콘리 주치의는 리제네론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도 대통령에게 투여했다고 밝혔고 그 외에도 대통령이 아연, 비타민 D, 아스피린, 파모티딘, 멜라토닌을 복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이 복용한 약들은 코로나 치료제는 아니고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을 주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컨디션 조절을 위해 복용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동안 월터 리드 군병원의 격리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에서 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어제 모두 코로나19의 음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예정돼 있던 선거 유세를 이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 벌리기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를 방문하고 해리스 후보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바다나 미시간 모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꼭 탈환해야 하는 경합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현장 유세를 못하게 된 상황에서 두 후보는 경합주 방문 중심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베럿 판사의 대법관 지명 발표 행사에 참석했던 인사들 중 최소 7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80여 명이 모였는데 그중 50명 정도만이 마스크를 착용했고 나머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USA 투데이가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이날 행사가 슈퍼 전파 행사는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재까지 이 행사에 참석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외에도 마이클 리 상원 의원, 톰 틸리스 상원 의원, 존 젠킨스 노트르담 대학 학장, 켈리앤 코네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 그리고 백악관 기자 1명 등입니다. 척 슈머 상원의원은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인 유타주의 마이클 리 상원의원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인 만큼 베럿 판사의 인사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백악관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역학조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것은 시기상조라며 베럿 판사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그렇게 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연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의원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 6명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실어주기로 해 주목됩니다. 슈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대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를 대법원에서 심사해 폐지할 계획인데 이를 저지하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슈머 의원의 법안은 51대 43으로 부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기존 질환자로 구분돼 의료보험에서 분리해지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폐, 심장, 면역체계에 오랫동안 부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박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하원은 어제 큐어넌 음모론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큐어넌 지지자들의 범죄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은 더 이상 음모론에 머물지 않고 테러를 부추겼다고 평가하고 FBI뿐만 아니라 모든 연방 법 집행기관이 음모 이론에 의한 폭력과 범죄 활동을 방지하도록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 큐어넌을 지지한다고 밝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조지아주 연방하원 14선거구의 마조리 그린 후보는 이번 결의안 통과를 비판하면서 의회가 큐어넌은 비판하면서도 안티파와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비난하지 않는 것은 의회가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공화당에서는 결의안에 안티파도 넣으려 했으나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에 의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연방센서스국에 10월 31일까지 방문조사를 계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명령은 9월 30일 인구조사를 마감하려는 상무부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자 상무부가 10월 5일로 마감일을 조정한 것에 연방법원이 발끈해 내린 것입니다. 루시고 연방판사는 센서스국이 법원의 시행중단 가처분 명령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는 선언문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또다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원 모욕 등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 요청한 고판사의 가처분 명령에 대한 중단 요청은 기각됐다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조사 마감일은 10월 31일로 백악관 집계보고는 내년 4월로 연기됐습니다.
애틀란타 코로나19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와 한인상공회의소,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6개월 전 출범한 비대위가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돌연 해단하는 것에 대해 한인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비대위는 어제 해단식에서 총 33,630달러의 수입과 총 32,883달러의 지출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상사협의회가 기부한 1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 CKA가 기부한 2만 5천 달러, 주중광 박사 부부가 기부한 1만 달러 등 총 4만 5천 달러가 빠진 것인데 한인회는 이 기금이 비대위 계좌가 아닌 한인회에 기탁한 것이어서 재정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오는 4사분기 한인회 이사회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여성에게 전 남편이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이는 사건이 지난달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온몸에 90%의 심한 화상을 입었던 라무 씨가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30살의 라무 씨는 팔로우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플루언서였는데요. 사건이 발생하자 팬들이 몇 시간 만에 100만 위안을 병원비로 모금하여 회복을 기원했지만 결국 숨을 거둔 것입니다. 전 남편 탕모 씨는 고의 살인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상태이며 일부 네티즌들은 그에 대해 사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며 그 내용을 조선중앙통신이 3일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문에서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걸린 외국 정상에게 공개적으로 위로 메시지를 보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서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았을까?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USA 투데이에서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렸던 행사죠.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를 차기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에 참석했던 참석자들 중에서 여러 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 여러 명이 벌써 7명이나 나온 상태인데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0여 명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무려 7명,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 켈리앤 콘웨이라고요. 예전에 그 백악관 고문을 하다가 선임 고문을 하다가 가족을 돌보는 일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지난달에 사표를 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켈리앤 콘웨이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양성 반응이 지금 나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2명의 상원의원이 있죠. 마이클 리 상원의원, 그럼 톰 틸리스 상원의원, 그 2명하고, 그 다음에 존 젠킨스, 노트담 대학의 학장인데요. 이 베럿 판사가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죠. 이 대학의 학장인데 축하하러 와줬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백악관 출입기자 한 명도 지금 양성 반응을 보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7명이 지금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실제로 그 현장이 문제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기사를 딱 접하면은 당장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긴즈버그 대법관의 저주다,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을 펼칠 수 있을 법한 보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7명이 이제 그 행사 장소에 있었다는 것,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경로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백악관 내에서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공식 입장들은 다 그렇게 내놓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조차도 일반에는 잘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의혹들이 지금 많은 상태죠. 제대로 지금 추적을 해서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감염됐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명색이 이 세계 초인류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감염된 것도 어떻게 감염되는지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나라 전체의 코로나 방역은 과연 어떻게 됐었겠느냐, 이런 이제 자조 섞인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백악관에서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백악관만큼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감염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전파가 돼서 대통령이 감염이 된 것인지 정도는 파악이 돼줘야
물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도 않죠. 그런 방역 시스템, 추적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가 갖춰야 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조사하고 결과를 좀 내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다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빌 스테피언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은 격리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집에서 본인이 이제 온라인으로 선거 전략을 짜고 유세를 지휘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CBSN이라는 방송국에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국가 안보의 위기 상태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온라인을 통해 SNS를 통해서 지금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선거를 좀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왔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좀 더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란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함께 혹시 대통령이 이렇게 건강의 상태가 안 좋은 틈을 타서 어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전문을 써서 보낸 것처럼,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쾌유를 바란다라는 전문을 보내왔던 것들을 봐서는 그렇게 좀 섣부르게 위협을 얘기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직무를 못할 정도가 아니고 직무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섣부른, 좀 너무 빠른 그런 의혹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루속히 대통령이 쾌유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한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예,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바마 케어 폐지 문제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케어 폐지를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도록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것을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경우 새로운 법안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있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기존 질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죠. 만에 하나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프리미엄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의료비가 지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료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한데, 근데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지금 특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720만 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720만 명이 그냥 걸렸다가 나았다로 끝나면 참 좋은데,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이미 나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나았더라도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계속 나오더라, 이런 보고가 지금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료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의료보험 비용을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오바마 케어에서 원래 이렇게 조건을 완화시켰던 가장 큰 이슈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치료에 중점을 두지 말고 예방에 중점을 둬라라는 그런 기조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데 돈을 많이 쓰면 나중에 치료를 쓰는 돈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마 케어를 없앨 경우에 그러면 새로 나오게 될 보험 상품들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좀 고민을 덜 하겠는데, 걱정을 덜 하겠는데, 현재 지금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케어의 실제가 무엇이냐, 뭘 보고 트럼프 케어라는 말을 붙이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내놓는 답이 없다라는 게 그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오바마 케어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병이 있는 환자들은 굳이 보험 받아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보험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의료비를 높이는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비를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척 슈머 의원이 상원에다가 하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 환자들,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좀 보호해주는 그런 법안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이제 법안을 하나 내놨는데 이 법안이 지금 어제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51대 43으로 끝났습니다. 이 표가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60표가 나와야 되는데 51표밖에 안 나온 것이죠. 민주당 의원이 상원에는 47명이 있고요. 공화당에는 5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찬성표가 51표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공화당 쪽에서 민주당 의원들 쪽으로 표를 보태준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적어도 기존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어떤 불평등 없이 불리함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취지에는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다른 모든 의원들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것이고 오바마 케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점들을 이미 공론화되어 있는 안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는 일단 폐지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공화당에서는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고 있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환자가 됐다가 나았던 분들, 이 후유증 문제가 의료보험 회사에서 가입을 할 때 당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 추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염이 됐다가 나았다라고 답한 분들에 대한 의료보험회사의 보험료가 어떻게 올라갈지, 얼마나 적용이 될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슈로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뉴스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예, 10월 3일은 한국에서는 개천절로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 애틀란타 한인 사회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1968년 10월 3일 YMCA 체육관에 모여서 한인들이 모여서요. 한인회를 조직하자라는 발기인 대회를 가진 날입니다. 이날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애틀란타 한인 사회가 형성이 됐다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52년이라는 한인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애틀란타 한인 사회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인회는 그만큼 발전해 왔는지 저희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지역사회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인회가 지금 모종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 다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한인회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었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비대위가 조직이 돼서 활동을 했었는데 많은 좋은 활동들을 했습니다만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또 해단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단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한인 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제는 더 없어서 해단하는 것인지 저희가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한인회 창립 52주년을 맞아서 우리 아틀란타 한인 사회가 이 한인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요. 유튜브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Korean Consulate in Atlanta라고 쳐서 검색하시면은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10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세종문화회관과 서로 협업한 결과로 특별한 공연을 상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명의 눈동자라는 뮤지컬 상영이 있다고 하는데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꼭 관람하시고 주변에 혹시 현지인들, 미국인들 친구들 있으시면은 알려주셔서 미국인들도 이런 공연들 좀 한번 보라고 권유해 주실 만할 것 같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